대통령님, 여기 한반도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패러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남북한 관계를 책임지고 끌어가겠다 하신 지 3개월도 안 돼.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은 어떠한 군사작전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지 2개월도 안 돼. 한반도에서 전술핵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지 1개월도 안 돼. 1개월 조금 넘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끌어갈 수도 없다는 항복선언을 하셨어요. 가장이십니다. 경제위기의 백척간두에 선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망했다. 너희 아버지는 할 일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업을 재기시킬 의지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들 보고 길가 나가서 앵벌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시면은 한탄 아닌 한탄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짐작이 되지만, 우리 같은 필부 필녀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5,125만을 인구를 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국가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보고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웃을 겁니다. 정말 도대체 알고 싶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 정말 질겁을 하고 너무 두려워서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방향 내비도 얘기해 주기 어려운 정도로 움츠러들고 쪼르신 겁니까? 아니면 조만간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어차피 코리아 패싱이 되고 키싱어 전 국무부 장관 전략의 전략의 귀재라고 하는 분이, 외교안보의 귀재라 하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처럼 중국은 북한 붕괴를,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는 맞짱 뜨는 거의 대등한 무게의 카드를 두고 두 사람이 쏙닥쏙닥해서 결론을 내릴 것을 이미 지레짐작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워싱턴을 갈 때, 6월 말에 워싱턴을 갈 때, 혹은 에이펙 회담, G20 회담에서 동북아 4강국의 영수를 만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던 거와 돌아오자마자 또 국내 청와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항상 바뀌듯이 갈 때 생각과 돌아와서 생각이 달라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나를 찍어준 사람은 41.4%밖에 안 되지만 나를 지금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80%나 오른 적도 있으니, 80% 이상을 선회한 적도 있으니 내가 그 지지율의 밧줄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바램과 희망에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가서 얘기 다르고 오셔서 얘기가 다른 겁니까?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는 정말 머만한 나라 북한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미국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2001년 9.11처럼 뉴욕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미국의 자존심, 미국 경제의 자존심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항공기로 공격하면서 2840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가고 미국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리꽂은 그 중동의 테러리스트들과 북한이 지금 하는 짓을 미국 자존심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는 미국을 정말 코를 납작하게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근데 미중 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가 북한 붕괴하는 것처럼 나설 테니까 미국과 북한이 앞장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시차적으로 주한미군 사이즈도 점차 감축해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이미 오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국민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넌저시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노상 주장해 오신 것처럼 평화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정전협정 때문에 항상 이게 전쟁 상태나 다름없이 여겼던 것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도록 어차피 미국과 북한 둘이 앉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 해결하면은 평화협정으로 가면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었을 뿐이지 내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색을 내자는 겁니까? 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니 곡간을 뒤져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방안을 되찾으라고 얘기한 지가 2개월이에요. 2개월도 안 됐습니다. 북한을 최대한 억제를 가해서 북한이 스스로 항복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라고. 아니 김일성 때부터 시작한 북한이 핵 갖겠다는 목표를 수십 년에 걸쳐, 거의 반백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 놓은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목을 쪼아 가지고 핵을 포기하고 나옵니까?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북한 핵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이 가장 굳건하고 변함없고 일관되게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국군 통수권자의 할 일이에요. 그게 나라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지도자의 태도예요. 그게 국민과 5,100만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대통령부터 지레질겁을 먹은, 혹은 스스로 풀이 죽은, 혹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능력도 없다.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능력을 3개월 전에는 뭐라고 지금 와가 갑자기 깨달았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제정치학 박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브레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나 비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3개월 전에 천하가 75억 인구가 보는 앞에서 남북한 관계에 운전석에 앉겠다 하신 분이 불과 3개월 넘기자마자 이제 100일 정도죠. 6월 29일, 6월 30일 그 말씀하셨습니다. (100일도) 안 지나서 하는 얘기가 야, 난 능력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답니까? 한반도가 처한 우리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일천하셨다면은 5,100만의 생명과 자산과 이 영토를 끌 책임자로 나서지를 말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단견이었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엄살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이 중국의 성원에 의해, 도움에 의해 코리아 패싱을 할 것 같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꽁덕꽁덕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주한미군 사이즈를 어쩌고 저쩌고. 야, 나는 거기에 손 하나 넣을 자리도 없다. 테이블에 차 한잔 마시려고 같이 앉을 수도 없다. 귀동냥 하도록 또 안 끼워줄 것 같으니까 엄살을 뜨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엄살이라면 엄살 뜨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끼우지 않고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미국은 전혀 안 느낍니다. 북한이 일을 저지를까 두렵지, 한국이 일을 저지를까, 한국이 미국에게 때를 너무 쓰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고 한국 편의 말을, 한국의 말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압박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건 우발적인 김정은의 도발 행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끼우지 않아도 부담을 안 느끼는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든 겁니까? 저는 그 분위기를 미국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중국이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중국이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깔아준 꼴이 된 겁니다. 곡간을 뒤졌으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능력을 동원하라.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CNN에 나와서 전술핵은 안 하겠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 말씀 하셔가지고. 그건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고심하는 문제다 정도로만 두셨어도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런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최소한 우리가 주도할 능력도, 협상을 끌고 갈 능력도, 혼자서 대응할 능력도 없다라는 루비콘 강을 완전히 건너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그 주변에 대통령을 도운다는 브레인들, 멘토를 하시는 분, 안보실장 등등,
어차피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미국이 알아서 자기들이 좀 처리하도록 하라. 물론 대통령도 그 앞에 시사는 여러 번 했죠.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그때 이미 공을 반쯤은 던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난하게 우리는 뭐 힘이 없다,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이 소중한 역사, 이 소중한 대한민국의 현 실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5,100만이 여야를 넘어서서,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색깔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당정협의회 뭐 한다고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자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혼자 나오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럼 뭐 불렀던 당대표들은 허수아비예요? 국민들 앞에 군에게 곡간대지가라도 방법을 다 찾아라 해놓고 이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우리가 전술핵을 갖자는 이유가 뭡니까? 삼척동자도 이제 다 합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 소홀하게 하지 마라. 정말 전술핵이라도 안 주면 우리 혼자서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도 하겠다라는 압력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골탕을 먹였으면은 중국, 미국이 전술핵 안 주면은 우리 핵 개발할 거다, 일본도 할 거다, 대만도 할 거다. 이래도 당신네들이 북한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한국의 사드를 압박하는 카드로 계속 쓸 것이냐, 이 얘기가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카드를 왜 던져요? 아니 그걸 던지라고 뒤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 멘토라는 분들, 뭐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 자문해 주는 분, 조언해 주는 분, 대변해 주는 분들 납득이 안 갑니다. 대통령님, 10월 10일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가장 가슴 졸인 고비였는데 넘어갔다? 그 고비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10월 10일이 왜 제일 큰 고비입니까? 10월 10일 김정은이가 미사일 안 쏘면은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되는, 핵 인질이 되는 우리 상황은 다 넘어갔습니까? 다 극복이 된 겁니까? 그렇게 단견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반듯하게 정리된 담화문을 가지고 우린 하나다.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코리아 패싱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과 앉아서 우리의 운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대화를 통하고 김정은이하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온몸을 던져서 막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혈맹의 관계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이란 카드를 가지고 한반도에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하는 건 외교상 결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는 기죽으면서 왜 미국에는 길을 죽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와 적이 구분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김정은이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미국하고 북한에게 평화협정하도록 맡겨놔라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일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하시는 얘기는 아니겠죠. 대통령이 품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을 뽑아준 40몇 프로가 아니고 5,125만입니다. 청와대 홈피 들어가가 글 쓰는 대신에 지금 이 방송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줄, 끌어갈, 잘 살게 할, 안전하게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결코 망각하시지 마십시오. 혼자서 대응할 능력도 없다라는 루비콘 강을 완전히 건너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그 주변에 대통령을 도운다는 브레인들, 멘토를 하시는 분, 안보실장 등등 어차피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미국이 알아서 자기들이 좀 처리하도록 하라. 물론 대통령도 그 앞에 시사는 여러 번 했죠.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그때 이미 공을 반쯤은 던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난하게 우리는 뭐 힘이 없다.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이 소중한 역사, 이 소중한 대한민국의 현 실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5,100만이 여야를 넘어서서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색깔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당정 협의회 뭐 한다고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자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혼자 나오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럼 뭐 불렀던 당대표들은 허수아비예요? 국민들 앞에 군에게 곡간돼지가라도 방법을 다 찾아라 해놓고 이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우리가 전술핵을 갖자는 이유가 뭡니까? 삼척동자도 이제 다 합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 소홀하게 하지 마라. 정말 전술핵이라도 안 주면 우리 혼자서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도 하겠다라는 압력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골탕을 먹였으면은 중국, 미국이 전술핵 안 주면은 우리 핵 개발할 거다. 일본도 할 거다. 대만도 할 거다. 이래도 당신네들이 북한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한국의 사드를 압박하는 카드로 계속 쓸 것이냐. 이 얘기가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카드를 왜 던져요? 아니 그걸 던지라고 뒤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 멘토라는 분들, 뭐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 자문해주는 분, 조언해주는 분, 대변해주는 분들 납득이 안 갑니다. 대통령님, 10월 10일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가장 가슴 졸인 고비였는데 넘어갔다? 그 고비였나? 그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답니까? 한반도가 처한 우리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일천하셨다면은 5,100만의 생명과 자산과 이 영토를 끌 책임자로 나서지를 말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단견이었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엄살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이 중국의 성원에 의해, 도움에 의해 코리아 패싱을 할 것 같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꽁덕꽁덕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주한미군 사이즈를 어쩌고 저쩌고. 야, 나는 거기에 손 하나 넣을 자리도 없다. 테이블에 차 한잔 마시려고 같이 앉을 수도 없다. 귀동냥 하도록 또 안 끼워줄 것 같으니까 엄살을 뜨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엄살이라면 엄살 뜨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끼우지 않고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미국은 전혀 안 느낍니다. 북한이 일을 저지를까 두렵지, 한국이 일을 저지를까, 한국이 미국에게 때를 너무 쓰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고 한국 편의 말을, 한국의 말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압박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건 우발적인 김정은의 도발 행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끼우지 않아도 부담을 안 느끼는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든 겁니까? 저는 그 분위기를 미국이 주도한 것 아니고, 상황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중국이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중국이 주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깔아준 꼴이 된 겁니다. 곡간을 뒤졌으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능력을 동원하라.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CNN에 나와서 전술핵은 안 하겠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 말씀 하셔가지고. 그건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고심하는 문제다 정도로만 두셨어도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런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최소한 우리가 주도할 능력도, 협상을 끌고 갈 능력도 이미 지레짐작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워싱턴을 갈 때, 6월 말에 워싱턴을 갈 때, 혹은 에이펙 회담, G20 회담에서 동북아 4강국의 영수를 만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던 거와 돌아오자마자 또 국내 청와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항상 바뀌듯이 갈 때 생각과 돌아와서 생각이 달라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나를 찍어준 사람은 41.4%밖에 안 되지만 나를 지금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80%나 오른 적도 있으니, 80% 이상을 선회한 적도 있으니 내가 그 지지율의 밧줄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바램과 희망에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가서 얘기 다르고 오셔서 얘기가 다른 겁니까?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는 정말 머만한 나라 북한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미국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2001년 9.11처럼 뉴욕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미국의 자존심, 미국 경제의 자존심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항공기로 공격하면서 2840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가고 미국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리꽂은 그 중동의 테러리스트들과 북한이 지금 하는 짓을 미국 자존심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는 미국을 정말 코를 납작하게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근데 미중 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가 북한 붕괴하는 것처럼 나설 테니까 미국과 북한이 앞장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시차적으로 주한미군 사이즈도 점차 감축해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이미 오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국민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넌저시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노상 주장해 오신 것처럼 평화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대통령님, 여기 한반도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패러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남북한 관계를 책임지고 끌어가겠다 하신 지 3개월도 안 돼.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은 어떠한 군사작전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지 2개월도 안 돼. 한반도에서 전술핵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지 1개월도 안 돼. 1개월 조금 넘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끌어갈 수도 없다는 항복선언을 하셨어요. 가장이십니다. 경제위기의 백척간두에 선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망했다. 너희 아버지는 할 일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업을 재기시킬 의지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들 보고 길가 나가서 앵벌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시면은 한탄 아닌 한탄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짐작이 되지만 우리 같은 필부 필녀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5125만을 인구를 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국가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보고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웃을 겁니다. 정말 도대체 알고 싶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 정말 질겁을 하고 너무 두려워서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방향 내비도 얘기해 주기 어려운 정도로 움츠러들고 쪼르신 겁니까? 아니면 조만간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어차피 코리아 패싱이 되고 키싱어 전 국무부 장관 전략의 전략의 귀재라고 하는 분이, 외교안보의 귀재라 하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처럼 중국은 북한 붕괴를,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는 맞짱 뜨는 거의 대등한 무게의 카드를 두고 두 사람이 쏙닥쏙닥해서 결론을 내릴 것을, 협정 때문에 항상 이게 전쟁 상태나 다름없이 여겼던 것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도록, 어차피 미국과 북한 둘이 앉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 해결하면은, 평화협정으로 가면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었을 뿐이지 내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색을 내자는 겁니까? 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니, 곡간을 뒤져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방안을 되찾으라고 얘기한 지가 2개월이에요. 2개월도 안 됐습니다. 북한을 최대한 억제를 가해서 북한이 스스로 항복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라고. 아니, 김일성 때부터 시작한 북한이 핵 갖겠다는 목표를 수십 년에 걸쳐, 거의 반백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 놓은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목을 쪼아 가지고 핵을 포기하고 나옵니까?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북한 핵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이 가장 굳건하고 변함없고 일관되게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국군 통수권자의 할 일이에요. 그게 나라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지도자의 태도예요. 그게 국민과 5,100만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대통령부터 지레질겁을 먹은, 혹은 스스로 풀이 죽은, 혹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능력도 없다.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능력을 3개월 전에는 뭐라고 지금 와가 갑자기 깨달았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제정치학 박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브레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나 비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3개월 전에 천하가 75억 인구가 보는 앞에서 남북한 관계에 운전석에 앉겠다 하신 분이 불과 3개월 넘기자마자 이제 100일 정도죠. 6월 29일, 6월 30일 그 말씀하셨습니다. (100일도) 안 지나서 하는 얘기가, 야, 난 능력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